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사용하는 농도는 이제 몰 농도죠. 이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 기구들 공부해야 돼요. 질량을 잴 때 전자저울을 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용질 질량이 몇 그램이다 라고 하면 그 질량을 재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때 쓰는 장치고요. 다음에 비커 필요합니다. 용액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용의 반응을 일으키려면 액체에다가 용지식 넣고 막 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커가 필요하고, 이 부피 플라스크가 가장 중요한 실험 장치예요. 실험 기구예요. 자, 이 부피 플라스크는 표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표시선. 뭐 요게 1리터짜리, 2리터짜리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액을 만드는데 몇 리터짜리 용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이즈에 맞는 부피 플라스크를 구해와서 그 표시선까지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부피가 딱 맞춰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고요. 자, 요 우리 교재에서 요 설명과 요 그림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수정을 하세요. 자, 이 설명은 식기병 설명이고요. 자, 이 설명이 부피 플라스크 설명입니다. 자, 우리 부피 플라스크는 일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장치예요. 자, 다음에 식기병은 이름에서부터 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비커에 이 비커를 사용한 후에 남아있는 것들 헹구거나, 다음에 이 표선까지 물을 부어서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질 않아요. 몇 방울 이렇게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요걸로 조금씩 물을 몇 방울씩 넣어가지고 표선까지 맞출 때, 예, 그럴 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이게 식기병이에요. 그래서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헹구거나, 다음 플라스크 표선을 맞출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표준 용액을 만드는 방법. 자, 우리의 목표는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 즉 용질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피는 1리터짜리를 만든대요. 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요걸 만들 때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필요한 용질의 양을 계산을 해내야 돼요. 필요한 용질의 양. 자,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AQ죠. 얘 1리터짜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농도고 얘가 부피죠. 자,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용질 몰수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곱해보니까 0.1몰 나오네요. 그래서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용질은 이 용질은 고체입니다. 수산화나트륨 고체의 몰수는 0.1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을 0.1몰을 세어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학식량 40을 딱 곱하게 되면, 화학식량 40을 곱하면 총 필요한 게 4g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는 수산화나트륨 4g을 저 전자저울로 재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g을 갖고 와서, 자, 수산화나트륨 4g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요. 물 부어가지고 비커에다가 이렇게 섞어요. 어느 정도 섞어요. 물론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요때 이제 열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커에다가 이렇게 저으면서 열을 식히면서 이렇게 섞어요. 용액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1리터는 아니잖아요. 자, 이 용액을 다시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다 놓습니다. 이렇게 부어요. 자, 이 부피 플라스크는 이 용액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어도 아직 다 차진 않아요. 자, 이 속에 수산화나트륨 4g이 녹아있으니까 결국 0.1몰이 녹아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부피는 1리터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 물을 첨가를 해가지고요.
물이 쭉쭉 올라가면서 여기 표시선 1리터를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과가 용액 부피는 1리터, 녹아있는 용질은 0.1몰로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이 순서를 이해하면 됩니다. 순서. 자, 중요한 건요, 물을 반드시 나중에 부어야 됩니다. 물을 나중에. 예. 자, 다시 한번요. 용액을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비커에서 녹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와요. 자,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나중에 물을 채워서 1리터를 딱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 1번만 한번 점검해 보죠. 자, 1번은 퍼센트 10% NaOH 수용액이 있다. 수용액이 있다. 이거 가지고 0.1몰 농도의 NaOH 예, 100ml니까 리터로 바꾸면 0.1리터짜리 이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표현용액 만들기 알아봤던 건요. 수산화나트륨 용질이 준비가 돼 있었죠. 수산화나트륨 용질 몇 그램을 가져왔었나요? 4g을 질량저울로 떠왔지 않습니까? 가져왔죠. 근데 지금 상황은 용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용액. 그래서 용질만 떠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물하고 함께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유형 1번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수용액을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수용액에다가 물을 더 추가해서 0.1리터를 만들면 돼요. 자, 이 수용액에다가 물만 더 추가해서 0.1리터를 만들면 돼요. 한번 해보죠. 10% 수산나트륨 수용액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 먼저 M, V 곱하면 몰수죠? 몰수. 그러면 얼마입니까? 0.01몰. 예, 그래서 필요한 NaOH 고체는 0.01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화학식량 40을 곱하면 질량 나오죠. 그러면 0.4g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0.4g만 이 수용액에서 골라내어 올 수는 없죠. 따라서 이 0.4g이 녹아있는 수용액은 몇 g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0%라고 했어요. 10%. 그러면은 자, 농도가 10%일 때 0.4g이 녹아있는 수용액 질량은 얼마일까요?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요.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0.4g 곱하기 100 해가지고 농도 10%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몇 g인지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4g이죠? 4g. 예, 따라서 이 수용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수용액을 질량을 재가지고 4g만 취해오는 거예요. 4g만. 그러면 결국 수산화나트륨 고체 0.01몰을 떠온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수용액 4g을 비커에 옮겨 담고 용액입니다. 그럼 여기 0.01몰이 녹아있겠죠?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로 옮기는 거죠. 이걸 옮겨서 이 정도 올 거예요. 다음에 이 부피 플라스크 사이즈는요, 표시선의 사이즈는 우리 목표 0.12. 그래서 0.1리터짜리를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추가해가지고 여기까지 맞추면 결국 0.1리터짜리 0.1몰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4g에 자, 요거 4g에 물을 더 부어서 0.1리터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유형 2번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교재에 5개념이 있습니다. 물 1리터 속에 용질 1몰을 녹이면, 그러니까 물이 1리터가 있고 용질을 나중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몰 농도는 1몰 농도다. 이거 틀렸습니다. 물이 1리터 있는데요. 용질을 나중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용질 부피 때문에 용액의 부피가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리터보다 용액의 부피는 1리터보다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몰 농도는 1몰 농도가 아닌 겁니다. 1몰 농도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것이 반드시 용질을 먼저 집어넣고 물을 나중에 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용질을 나중에 집어넣으면 넘쳐요. 부피가 넘쳐요. 조심하세요.